우리 후보자께 하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질문 들었어요. 내가 그거까지 안 하고 그냥 질문하고 끝낼게요. 우리 후보자님 오전, 오후 이 답변을 제가 유심히 예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평화, 대화가 중요하고,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대화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20년도에 우리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예. 예. 이때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간에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무원이 살아있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출하라든지.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소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은 참 참혹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체 접근이 차단된 속에서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기민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 이후에 그 정부에서 이 시신을 찾겠다고 해경정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곤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확인된 것이 이미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해경정까지 동원해서 그걸 수색하는 그런 일종의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 공무원이 자진몰복을 했다. 이렇게 몰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사건 모두 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연락사무소가 개설이 됐는데 1년 9개월 만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특별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 447억 원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정부의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환수하려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당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19 선언까지 바로 엊그저께까지 한반도의 평화의 급물살을 목격하던 그런 입장에서 불과 1년여 만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다라는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그러나 그 전에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있어서 북이 배신감을 토로했던 그 연장선상에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상 간에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신뢰가 구축되고 있었는데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전작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주 독립국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에게 눈치 보기 급급하다. 소위 말하는 이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 대화 정책은 좋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그러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욕적인 남북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호혜적이고 상호 인정, 존중하는 바탕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